네, 주말 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꼭 가슴에 꽃이 굉장히 커요. 네. 크죠. 네, 근데 얼굴보다는 작네요. 뭐요? 자, 오늘 저희가 결핵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럼 결핵 하면 뭐 추억 속에 있는 병. 그렇죠. 정미 씨의 병은 아닌데도 뭐 추억 속에 지금은 사라진 추억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결핵 말씀하시니까요. 크리스마스 세일 다달이 샀던 거 기억나요? 그래요, 겨울 그래요. 되면. 전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했던 것 특히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씨를 네. 샀는데 우표 옆에 붙여야 돼. 맞아요. 그 실만 붙으면 안 가거든요. 예쁜 거 모으고 맞아요,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다 어디 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손편지가 아무래도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 맞아요. 실이 좀 지금 팔긴 할 거예요. 네,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실 네. 생각나고 또 추억 얘기하니까 또 저 민홍지 기억나세요? 민홍지가 민홍지는 뭐죠? 뭐 당신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저 구한말. 아, 왜 그 기름종이 같은 건데 비쳐서 밑에 따라 그리거나 이렇게 할 때 덮어 쓰는 거. 그래요, 알아요. 네, 그거 잘 모르시는 아니 학창 시절에 그거 했잖아요. 기억은 나는데 네, 그 이름이 그래요. 그랬는지는 민홍지였어요.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늙은이들. 생각보다 조금 오래됐나 봐요. 그래요. 정미 씨 생각보다 나이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의 추억 속 물건은 또 어떤 건지 그래요. 궁금합니다.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류구는 창업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유 기자님의 추억 속의 물건.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것들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옛날에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좋아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그 비디오 테이프 중에 네. 큰 거 말고 베타캄이라고 베타, 또 그렇죠. 좀 작은 게 있어요. VHS 나오기 전에 나왔던. 나왔다가 그 베타캄이 나왔다 다시 VHS로 바뀌었는데 그 베타캄이 좀 사이즈가 작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게 중학교 때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정말 볼만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 어떤 걸 말씀해 주시는지 그 진짜 궁금해지네요. 베타 테이프를 얘기하니까 네. 우리 음악 듣는 테이프 있잖아요. 네. 요새는 다 CD나 카세트 MP3로 그렇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맞아요. 야, 거기에다가 녹음 라디오에서 나오는 라디오 좋은 들으면서. 노래를 딱 녹음해놓고 그 노래를 모아놓고 나중에는 박자가 점점 느려지죠. 테이프에 늘어나서. 아, 이런 추억도 있습니다. 네, 추억 속의 물건들. 자, 이분 또 궁금해집니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의 추억 속에 사라진 물건 뭐가 있을까요? LP판? LP판. 네. 근데 요즘은 LP판이 네. 다시 또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못 네. 쓰는 분들도 되죠. 많고. 네. 예전에 LP판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틀어놓고 밤 되면 혼자서 무드 잡는다고 음악 틀고 그 당시에는 와인을 별로 안 먹었으니까 뭐 네. 이렇게 소주도 한 잔 먹고 뭐 네.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사 몇 번 가니까 그 LP판이 다 어디 갔는지 맞아요. 없어진 거 있죠. 낭만이 있으시네요. 네. 서진 씨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물건? 추억 속의 물건이요. 그래서 저는 못난이 인형? 못난이 근데 요즘에도 또 좀 나오는 데가 우리 집에 있긴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런 네. 거 왜 할머니 댁에 그래요. 가면 항상 맞아. 있고 그랬어요. 세 개 이렇게 있고. 그래요, 네. 세 개. 맞아, 맞아. 하나는 울고 인상 쓰고 맞아. 또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못난 인형 기억나고. 저는 요즘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더니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도시락. 도시락이요? 도시락을 몰라요, 아이들이. 왜냐면 다 급식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락 반찬 못 싸갖고 다니니 네? 우리 뭐 이런 느낌? 반찬 쟁탈전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벌어지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포크만 들고 다니는 친구는 꼭 제가 응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추억 얘기를 하니까 좀 아련해지기도 네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오늘은 의료 전문 기기 창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오프닝에 결핵이 나왔고 또 추억도 그랬나 봐요. 가봤습니다. 그랬나 봐요. 네. 네. 의료기기 전문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노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OECD 국가 중 안에서도. 네. 그러면 노인이 되면 건강한 노인들도 많으시지만 네. 불편한 노인분도 참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간단하게 글쎄요, 일단 지팡이. 건강을 지키는 어떤 지팡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돋보기? 그렇죠. 돋보기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는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커버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네. 기존까지는 서울에서 만약에 이걸 살려고 그러면요. 동대문 옆에 종로 5가에 가야지만 그래요. 거기에 밀집된 상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도매 상가.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 네, 지금도 거기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길 지나다니시다 보면 좀 으스스한 느낌이 있죠. 그래요. 의족이나 의족이 의수 있고, 뭐 의수 이런 있고. 것들이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으스스한데요. 지금은 이런 의료기기 전문점이 거기서 많이 탈피를 해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한테 또 장애인들한테 노인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필요한 의료용품 또한 건강보조용품, 보조용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전문점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로 3가에 의료기기들이 쭉 있었고요. 네. 그러다 쭉 걸어오다 보면 종로 5가에 약국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지나서 청량리 쪽으로 가다 보면 신설동 쪽에 이 한약재, 약재상들이 예. 또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쭉 걸어오고 나면 뭔가 건강해진 느낌. 그런 뭐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러니까 건강의료기 분야가 이 서비스 그리고 스포츠 레저 분야와 함께 21세기 3대 유망 직종이라고 유망 직업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입니다. 네네. 거기다가 쭉 최근에 OECD 쪽에서 한국이 노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라는 자료가 나왔죠. 오버랩이 되면 같이 합해버리면 건강의료기 분야가 전망이 높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2010년 자료에 의하면은 의료기 분야가 4조 원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의료 판매, 제조, 그다음에 수입까지 합해서 4조 정도 되는데 그 개수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판매가 한 3,800개 정도 업체가 되고요. 네. 20%는 수입, 또 20%는 제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어른들 어깨가 결리고 이러면 네. 이 안마기를 못 사니까 구하지 못하니까 병원 가서 뭐 초음파, 받고. 뭐 침도 예. 받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다 맞아요. 본인들이 집에서 구하셔서 맞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댁만 가더라도 의료기기가 한 6,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또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가 맞아요. 진행되고 있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잠재된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당이 있으신 분들 네. 당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혈량 체크 그것도 의료기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도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갖고 예. 조금 심각해지면 병원 뛰어가고 이러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만큼 이 장점이 많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쉬운 장점들, 창업에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쉬운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어떤 성장 업종 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나타났던 거 있죠. 실버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먼저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의료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버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래식으로 하던 이런 소규모 업종에서 이제 조금 환한 분위기로 바뀐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 옆에 가보시면 네네. 거의 보시면 그런 의료 연구 상가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종로 5가 분위기 아닙니다. 네, 이젠 깔끔해졌어요. 네, 종로 네, 3가 맞아요. 5가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많이 새로운 나왔어요. 물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전까지는 판매하시는 분 위주의 그냥 많이 팔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 고객에 맞춰서 니즈에 맞춰서 하게 되는 전문가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요.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를 하시더라도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그래요,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담석이 좀 있으셔서 병원에 병원에 가셨는데 그 옆에 입원실을 가보니까 너희 어르신분들 욕창이 생기지 말라고 계속 뒤집어 주셔야 돼 맞아요. 몸을. 근데 누워 그거를 방지해주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전기장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기계를 보고 야 별의별 기계가 다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기술이 다행인 것 나날이 같아요. 발전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건강 보조식품 전문점 네. 창업을 할 때 여성분들이 하면 참 좋다 이런 그래요, 이야기를 그래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건강과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말알라 분들이 창업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 사람은 남자보다 좀 여자가 더 용감해지는 거 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남성 호르몬도 좀 적극적이고. 많아지고. 호르몬이 여자들이 예. 좀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준마렐라, 특히 중년 이상 준마렐라 분들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하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좀 건강관리사, 이런 여성 직업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또 친근한 그런 성품의 여성분들이 하는 게 오히려 아주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현재의 창업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네.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의료기기 전문점이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경향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실소비자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창업 중에서도 45세 이상의 여성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요. 일단 당사자가 뭔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조연구들이 하나씩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써보시고 고객한테 그걸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쵸. 예, 우리가 사양산업도 병원을 사양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뭐 이 조그만 병원이 큰 병원에 먹히고 그 고객이 움직일 뿐이지 그렇죠. 여전히 수요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수요에 맞게 이런 아픈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보조 연구들은 당연히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저변화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창업 중에서도 50대 중년 여성들이 눈여겨봐볼 창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네네. 종로 5가에서 거점을 두고 거기 본사를 두고 하시는 아까 보셨던 그런 업체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늘려가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업체에서 이 브랜드만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건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 동네 그 마트, 뭐 슈퍼나 네. 동네 마트를 보면은 그 과자가 한 업체의 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H사, 다양하죠. L사 다양한 것처럼 의료기계도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업체에 있는 물건을 내가 원하는 것을 와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우리 주말 알아분들이 하기에 정말 딱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그렇다면 창업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그래요. 너무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주말 알아분들이 그래요. 선택 시작하기 어려울 수 그리고 있거든요. 또 의료기계 하면 일단 비싸지 고가, 그렇죠. 않을까. 고가라는 생각이 예. 먼저 들기 때문에 창업비용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의료기기 창업은 좀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권리금, 그다음에 초도 물품 구입비가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인테리어 비용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이 분야는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1층에 구하는 게 좀 접근성이나 네네. 환자들이 그렇죠. 주로 네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오히려 인테리어보다는 물품을 얼마나 갖추느냐인데 그 초도 물품 구입비 플러스 프랜차이즈 가맹했을 때 비용해서 한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 임대료 빼고요. 제외하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창업 비용은 또 아니죠. 저희가 살펴본 것 중에서는. 근데 이게 네.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하는 게 아닌 경우에 본인이 직접 오프라인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의료 기기들을 어떻게 저희가 정보를 알고 갖고 오는 업체가 거예요? 다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만 잘하면 그것도 이제 업체랑 계약을 해서 어느 부분은 구입을 하고 어느 부분은 이제 구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좀 주문하는 주문하는 식으로. 형태로.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뭐 전문적인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그래요. 같아요. 들어보니까 뭐니 해도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그 의료기기를 안 쓰면 사실은 제일 좋은데 네. 그래서 정미 씨가 네. 건강한 정미 씨가 건강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할머니 때 갔을 때요. 여기 되게 예쁜 램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켜놓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원적외선 램프 어디다 그렇죠. 켜놓고 지금 책 보냐고. 네. 근데 그만큼 이게 너무 예뻐지니까 이게 뭐 의료기기라 전혀 생각도 못할 만큼 많은 집에 지금 의료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원적외선을 쐬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요. 나만의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하우. 좀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거 뭐 있어요? 운동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는 저는 거. 잠을 많이 자요. 아,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피곤할 때는 진짜 잠을 많이 네. 자는 것도 잠을 건강에 푹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주면은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유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잠 너무 많이 자서 피곤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너무 잠이 잠이 별로 안 좋고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네. 살사빠 지금 초급 과정 지금 다니고 오. 있어요. 그게 운동은 안 되는데 뭐 고급 정도 되면 운동이 된대요. 근데 지금은 운동은 안 되는데 좀 기분은 좋아지는 것 살사. 같고. 예. 춤, 댄스. 그다음에 주말에 또 최근에 마사지 학원 등록했어요. 정말요? 저 마사지를 본업을 버리시고 자꾸 뭔가를 딴 걸 하시려고 지금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창업 전문 기자시다 본업이야 보니까 기본이고요. 네. 뭐 그건 국가가 원하는 일이고요. 제 본업은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좀 더 소프트한 쪽. 그러니까 뭐 취미 생활을 건강으로 전복시킨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맞아요. 같고. 자, 유당석 컨설턴트는 어떤가요?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네. 뭘 얘기해야 될지.
근데 저는 항상 매일 걷거든요. 많이 네. 걸어요. 걸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좀 더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운동이 네, 될 자연스럽게 거고요. 운동이 된다고 해서 예. 저는 많이 걷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좋죠. 이게 쭉 들어보니까 저랑은 좀 달라요. 어떠세요? 뭐 많은 분들이 뻔한 이야기, 네. 뭐 잠을 많이 잔다, 뭐 담배와 음주를 줄인다, 뭐 이런 것들 많이 걷는다. 어떤 생각해서- 대답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나는 건강해. 나는 굉장히 건강해. 아, 이거 운동 자기 한번- 최면 이렇게 그렇죠. 거는 아, 이거 거구나.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 이 생각만 계속해요. 그래서 기훈 씨가 종로 3가부터 5가 그렇게 청량리 지나가면 건강해지고. 그렇죠. 건강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도 네. 올해는 좀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실행에 좀 한 옮기셨으면 다음 좋겠네요. 주부터 하려고 이제 그게 뭐 작년부터 생각했던 건데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 주가 계속 매일매일 밀리네요. 듣던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 그러면- 랭킹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들어가 있나 볼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네. 4위.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 안 먹기.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그렇죠. 일단 하지만- 몸에 나쁜 걸 좀 끊는다. 요거를 끊으시면 건강에 더 해로워지시는 분들도 그럼요. 간혹 이거 계실 끊으면 거예요. 스트레스 오시는 분들 굉장히 정신적인 많습니다. 스트레스. 예, 아 진짜로요. 저는 네. 오랜 본인 입으로 애언가라고 애주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네. 건강 때문에 이걸 딱 끊으신 다음부터 막 스트레스가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럴 막 수 있어요. 예민해지고 막 집에서 막, 그렇죠. 막 까칠하게 행동을 하니까 네. 와이프가 담배 한 볼을 얼굴에 던지면서 펴라. 가정의 평화가 이제 당신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좀 조금씩 줄이면서 그렇죠.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맞습니다. 네. 자, 3위입니다. 네. 3위. 많이 웃고 즐거운 마음 먹기. 이게 전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요. 많이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기.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거 뭐 네. 다들 공감하실 네. 것 같아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에 맞아요. 따라서 아프다 하면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픈 거고. 저 맞아요. 봐봐요. 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네. 코를 안 먹잖아요, 지금. 배부르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에 굉장히 직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3위 뭐 충분히 신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2위. 매년 건강검진으로 몸 상태를 체크한다. 이거 라고 진짜 했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의 건강검진 얼마나 하시는지. 서진 씨는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저는요, 사실 내시경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진짜 정말 하셔야 돼요. 종합건강검진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해보고, 네,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해요. 제가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종합검진 받았는데, 네. 내시경을 했어요. 예.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했는데, 너무 건강한 생각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아이고. 네, 사고면 보험료를 끊고, 내시경을 했는데, 네. 그 용종이라고 하나요? 용종이라고 네, 용종이, 8개인가가. 정말. 네, 그게 이제 뭐 암으로 전이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쵸. 근데 그 보험 끊었더니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험을 가입하신 다음에 네, 건강검진. 몇 개월 있다가. 아니, 바로 하셔도 돼요. 기훈 씨, 얼마인데요? 가입할게요. 얼마예요? 뭐 모르겠어요. 한번 보험사에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구나. 필요해요. 저는 이거 2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네, 여자분 40세 같은 경우는 이상부터 나오는 거. 40세 이상은 안보험 하실 수 네. 있고요. 건강할 수 있고 건강 저거 체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30세 이상은 자궁경부암 자궁암. 나오더라고요. 네, 네, 예, 네. 그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꼭 받으셨으면 전 좋겠어요. 남자에서 안 나옵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뭐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 전 봤는데 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몸이 상당히 뭐 아니, 그렇게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팔자도 하시고 마사지도 하시고 그게 그- 취미를 운동과 겸용시켜서 그러니까 저 하시는데 운동이 싫어요. 그냥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네. 아까 4위 흡연, 네. 음주, 네.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인스턴트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술도 못 먹어서 그렇지 자기는 좋아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우리 네. 유명한 컨설턴트는 건강검진. 그러나 또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만하잖아요. 오히려 건강하다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를 정리해 보면요, 인스턴트 흡연 다 좋아하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건강 자만 안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늘 아플 거야. 나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뭐 이런 생각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세요? 실제로 아파요. 아픈데 그게 이제 조금씩 치료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만하던 사람이 훅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좀 병이 몸 와. 안에 있으시니까 늘 병원과 와. 가까이 하니까 큰 병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네. 저 오늘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 굉장히 웃기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의료기기 굉장히 그래요.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것 차리려고. 같습니다. 자, 유상석 컨설턴트는 뭐 건강 잘 챙기실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운동하지는 않고 걷는 건데요. 네. 저는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꼭 의뢰.
또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하지 않으려고 요즘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한 분은 정답이고요. 네. 한 분은 철저한 오답이고. 네, 여러분이 스스로 좀 그렇죠. 판단을 누가 해주셨으면 누가 좋겠습니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랭킹 이제 1위 남았나요? 네, 1위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 역시 서진 씨가 정답입니다. 얘기한 게 맞았어요. 맞아요. 그래요. 뭐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네. 제일 어려운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꾸준하고 규칙적인 행동을 하시면 생활을 하시면 뭐 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럼요. 좋습니다. 네. 자, 요거 4가지 순위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만 다 지키시면요. 제가 볼 때 한 200살까지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의료기기 전문점 상권은 아까 1층 뭐 이런 거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또 좋은 상권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네. 상대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1층 상권 추천해 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램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형 병원 위주로 옆에 아직 없다면 그런 거 옆으로 가서 점포를 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밀집이 됐다면 거기서 경쟁하시기보다는 네. 중장년층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나 네. 이런 쪽으로 상권을 찾아보시면 저렴하게 창업하실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군요. 상권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을 알려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의료기기 전문점 수익성은 또 얼마나 좋은지 많은 분들이 지금 귀가 또 커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하겠더라고요. 네. 네. 뭐 10평 기준으로 5천만 원 창업을 했을 때 네. 예를 들면 이게 평균적으로 70만 원 정도 일수입이 발생한답니다. 하루에요. 예, 뭐 그래서 뭐 한 달 계산하면은 약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네. 일어나는데 여기서 한 30% 정도 순수 마진을 보면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500만 원 정도의 순수 마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창업하자마자 처음부터 그렇게 발생하느냐 그건 그렇지 아니고요. 않겠죠. 네. 좀 더 한 6개월 가량 계속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평균 그런 500만 원 매출을 네.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굉장히 쏠쏠한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병원이 전문 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뭐 관절 전문, 맞아요. 뭐 전문, 거기에 네. 맞춰서 또 아이템을 정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실 텐데, 자, 의료기기 전문점 핵심 성공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이나 어떤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주기 때문에 본사하고 잘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의료기 전문점 플러스 보청기 전문점, 그다음에 노인복지연구 전문점. 네. 요 3가지를 합친 이 형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기 전문점으로도 창업하실 수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보청기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창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노인 보장 연구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하고 노인 복지 연구만 할 수 있는 샵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의료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샵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연구 판매나 의료용기 재가 요양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4가지 형태가 있으니 창업자 환경에 맞춰서 접근해 보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성공 포인트 알아봤으니까요. 네, 네. 이제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상황 같은 거 있으면 그 상황 좀 알려주세요. 예, 뭐 항상 창업 시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데 특히 의료기 분야는 그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의료기 판매 중에 일부 제품은 정부에서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수입업자들이 일부가 그 수입 단가를 속여서 금액을 과도하게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얼마 전에 검찰에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 봐야 되고 독점적으로 너한테만 공급하겠다 이런 말도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료기기 전문점 창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주신 3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또 다른 창업 아이템을 하나 네, 또 그렇습니다. 알게 됐네요. 네. 네, 많은 분들 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 네.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의 날을 응원합니다. 주말의 날 도전. 도전.